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한학 박사의 깊이 있는 분석과 명쾌한 해설이 담긴 북한과 통일 문제 전문 채널 자유평화통일TV의 통일토커입니다. 오늘은 57번째 방송으로 북한 김정은의 꿈, 영구 분단 후 영원한 세습 군주제 구축이라는 주제의 내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자유민주평화통일을 위한 응원입니다.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2017년 11월 29일 화성 15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함께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지 만 5년 만인 지난달 18일 화성 17형 괴물 ICBM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26일에는 최고인민회의를 내세워 이동형 발사대에 영웅칭호와 함께 금별메달 및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하는 해프닝을 벌였습니다. 더하여 미사일 발사 지도 현장과 미사일 발사 공로자 포상 행사장에 자신의 둘째 딸을 대동하는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에 앞서 김정은은 7차 핵실험 준비를 완료해놓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법령을 제정 공표함으로써 핵전쟁 수행 체제 완비를 국제사회에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김정은의 이 같은 일련의 파격 행보가 무엇을 의도한다고 보십니까? 여기에 핵 억지력을 담보로 분단을 영구화하여 북한을 영구적인 세습 군주 국가로 만들기 위한 김정은의 계략이 숨겨져 있지 않을까요? 네, 첫 번째로 영구 분단과 관련한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58대 1로 벌어진 남북한의 국력 격차가 유지되고 우리 사회 내에 존재하는 체제 부정 세력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며 미국의 확장 억제력 보장 등 강화된 한미 동맹을 전제로 합니다. 그럼 북한 당국이 당면한 문제로 영구 분단을 기도하고 있는 여러 정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북한 조선노동당 규약에는 당의 최종 목적을 전 한반도에 인민의 이상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당면 목적은 북한 지역을 자신들만의 아성인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사회 건설에 두고 있죠. 이를 위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북한은 2020년 12월에는 세계가 환호하는 한류 차단을 목적으로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을 제정하여 동족인 우리와의 문화 장벽을 높이 쌓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법률에 따르면 한류 유포 시에 최대 사형에 처한다고 합니다. 또 지난 9월 8일 공개된 북한의 핵태세라고 할 수 있는 공화국 핵무력 정책 법령에는 핵무력 사명, 핵무력 구성 체계, 지휘 통제 체계, 핵무력 사용 원칙과 조건 등 총 11개조 17개 항에 걸쳐 핵무력 운영 체계 전반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서도 매번 현장 사진과 함께 시험 발사 배경, 발사 장소, 수단, 미사일 재원, 시험 발사 성과 등을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과장된 내용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핵무력 정책 법령, 미사일 성능과 재원, 발사 수단 등은 최고 비밀에 관한 사항인데 군사 자료를 극비로 취급하는 북한인 점을 고려한다면 마치 일부러 알려주는 듯한 공개 배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의문의 실마리는 과거 김일성의 4대 군사 노선 중 전국 요새화와 김정일의 고슴도치론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 전역을 무기, 병력, 진지로 고슴도치 가시처럼 요새화해 놓으면 어떤 외부 세력의 침공도 막아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김정은 역시 자신이 가진 핵무력 수준을 부풀려 그들 주장처럼 미국의 체제 압살 책동 및 정치 군사적 의도 자체를 사전에 꺾어버리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는 사실상의 핵무기를 손에 쥐고는 있지만 앞서 제시한 전제 조건을 고려한다면 분단 체제를 고착화하면서 권력과 체제 지탱력 강화에 우선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국가 핵무력 정책과 관련한 법령을 채택한 것은 국가와 인민의 영원한 안정과
만년 대계의 미래까지도 확고히 담보할 수 있는 정치, 제도적 장치라는 김정은의 연설이 방증해 준다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로 북한의 세습 군주제 진행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북한에 이미 많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먼저 김정은 자신이 3대를 세습했습니다. 그리고 왕조 시대에만 사용했던 연호인 주체라는 연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김일성이 태어난 1912년을 그 원년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북한 헌법에는 김일성 동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라고 명문화되어 있어 김씨 계보의 수령이 곧 국가인 셈이죠. 더하여 북한 노동당 규약에도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당으로 명시되어 있어 당 이꼴 국가 이꼴 세습 수령인 국가가 바로 북한인 것입니다. 가장 후진적인 것은 혈통 문제입니다. 북한 자료에는 세습제라는 외부 세계 비판을 의식해 수령의 세습 조건들 중 혈통 문제를 마지막 요소로 다루지만 가장 높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령이 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조건은 백두 혈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화성 17형 ICBM 발사 현장과 공로자들 포상 행사장에 김정은이 자신의 둘째 딸을 대동한 것과 미사일 이동 발사대에 영웅칭호와 국기훈장 1급을 수여한 것이 활용점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속리산의 소나무에 정이품이라는 품계를 하사한 조선시대를 방불케 하죠. 이제 김정은의 반대편에 있는 우리 당국에서도 비현실적인 북한 비핵화라는 미몽에서 벗어나 보다 긴 안목으로 국방, 대북, 통일정책 수립 및 시행 간에 이 같은 시각도 반영해 보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12월 11일 한국 NGO신문에 게재된 유판덕 박사의 북한 김정은의 꿈, 용구 분단 후 영원한 세습 군주제 구축이라는 칼럼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원문은 댓글에 올려놓겠습니다. 북한과 통일 문제 전문 채널 자유평화통일TV의 통일토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